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아바코라는 기업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바코가 굉장히 좋은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바코를 촬영을 했을 때는 좀 아쉬운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었는데 실적도 어느 정도 괜찮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수주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2차전지 테마 자체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원래 이 장비주들이 23년도 하반기 말에 대량 수주가 이제 예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아바코 역시 조정을 좀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시 주가 상승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 주가 상승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 증권사 유튜브라던가 아니면은 뭐 증권TV라던가 이런 곳에서 전문가분들께서 이 아바코를 거론하시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이 아바코를 투자를 하실 때 과연 어떤 시선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녹여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주제를 잡아온 내용은 24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밸류에이션 리레팅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전고체 이슈로 인해서 2차전지 장비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지난주에 이제 인터배터리가 진행이 됐잖아요. 저도 인터배터리에 다녀왔었는데, 삼성 SDI가 27년도에 이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이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를, 그리고 2030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 관련주들이 꾸준히 지금까지도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사실 아바코가 이제 관련주로 엮여는 있지만 지금 당장 봐야 될 부분은 딱 투자 포인트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아바코 관련해서 제가 마인드맵을 좀 작성을 해놨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 봐도 되고요. 일단은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 현 시점 중요한 거는 2차전지 관련해서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이 아바코라는 기업이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매출이 원래 70% 이상이 나왔던 기업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2차 전지용 이 제조 장비의 50% 이상이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고 기술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로 개발이 완료된 이 롤프레스 같은 경우도 납품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고부가 가치의 장비이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납품이 됨으로써 매출액이 더욱더 매출액이 커지면서 외형 상장이 나오면서 2차전지 제조 장비에 대한 매출 비중 또한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장비주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장비주도 다 같은 장비주는 아닙니다. 장비주들이 이제 수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지를 계속해서 봐야 해요. 기존부터 매출 성장, 외형 성장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신규로 납품이 되는 뭐 장비라던가 아니면 앞으로의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저평가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아바코가 좀 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그게 근데 이유가 분명하게 있죠. 왜냐면은 23년도 수주가 대부분 하반기 말쯤에 이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연이 됐습니다. 언제로? 24년도로 이제 이연이 됐겠죠.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23년도 수주 2월 된 금액이 거의 3천억 규모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년도 실적 부분에 반영이 당연하게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4년 실적에는 이미 2,800억 정도가
반영이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을 좀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1900억 정도 되거든요. 잠정실적 기준으로 해서 23년도 매출액이 19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정된 이 매출액만 2800억 정도가 찍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24년도에 새롭게 발생될 수주라던가 그리고 이번에 개발된 롤프레스가 이제 납품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예상되고 있는 매출액이 2800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었던 거는 장비 개발 비용이라던가 뭐 인력 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정 지출이 좀 나가게 되면서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좀 좋지 못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비용들이 좀 일부 감소가 되면서 영업이익 또한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25년도와 그리고 26년도에 가동 예정인 공장이 있습니다. 북미항이죠 사실. 이 북미 쪽 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24년도 수주가 좀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이 리레이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 또한 이 부분 역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아바코 공시를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은 연구개발 활동에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밑에 내려보시면은 전고체 관련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 완료 예상이 현재 25년도 정도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25년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있으면은 아바코 역시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에는 이 전고체 관련해서도 이미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전고체 관련해서 부각을 받는 기업들 중에서도 장비주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개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비주들이 다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바코는 주가 상승이 일부 나오는 것이 외부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앞으로의 실적 반영이 될 부분에 있어서 실적 성장에 있어서 그 부분이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제가 방금 다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적 부분 그리고 24년도에 새롭게 시작될 이 수주들 그리고 이번에 개발이 완료되고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롤프레스 관련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일부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24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241선을 재차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인 추세 전환 구간이다, 초입 구간이다 라고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더 강한 상승 돌파가 좀 나오길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주가락이 나왔을 때 당시에 매물대들이 좀 많아요. 17,000원 위에부터 좀 두껍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죠. 이 가격대에 악성 물량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부터는 수주 계약이라던가 뭔가 이런 이슈들이 터져줄 때마다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져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 바람을 떠나서 이 위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분명하게 좀 크게 터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 보시면은 저항대에서 저항을 계속 받는 구간에서 시세가 나온 시점에서 거래대금이 좀 크게 나와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 악성 물량들을 소화를 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거래대금이 좀 크게 터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거래대금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대금이 없이 돌파를 하면은 재차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돌파를 해줄 때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나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돌파할 때는 이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한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거래대금,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지 구간으로는 사실 좀 짧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전에 좀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와 그리고 현 시점에 시가를 형성했던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서 한 15,900원으로 좀 짧게 타이트하게 잡아볼 수는 있는데, 이거보다 좀 너프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낮춰서, 가격을 낮춰서 뭐 481선 위로 좀 지켜본다라던가, 아니면은 과거에 지지를 일부 받았었던 가격대를 지켜본다라던가,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갭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셨던 그런 시기들, 타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 라인을 좀 선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14,000원까지 사실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나오는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더 걸어봐야 되겠지만, 추세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짧게 조정을 잡아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일선이라던가 뭐 11선이라던가 이렇게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을 거래대금을 좀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주적인 부분이라던가 이 아바코의 뭔가 유의미한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바코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